왕국 최고의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다. 몇 달 후에 세계 최고의 거인 기사들과 함께 모두가 훈련하고 있다. 최고의 거인 기수 칭호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하지만 한 아이가 있었다. 그 몇 달을 그냥 잠만 자며 보낸. 다른 이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며 고블린 고기를 먹고 모두가 그가 이미 패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장군조차 그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 시험 당일, 그들은 첫 번째 단계가 난투전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기사들은 그 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팀을 짰다.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그가 자신들에게 창피함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도망갈 곳이 없도록 그를 둘러쌌다. 그는 미소 짓고 너무 세게 주먹을 날렸다. 기사의 거인이 날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한꺼번에 공격하며 운을 시험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고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한 대도 맞지 않고 기사 중 한 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잠꾸러기 아이의 거인 가슴에 주먹이 꽂혔다. 그 남자는 거인이 꿈쩍도 하지 않자 얼어붙었다. 아 젠장. 그가 끼어들어 반격할 때 기사의 배에 주먹을 날렸다. 거인은 날아가서 쓰러졌다. 완전히 패배했다.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아이가 그들을 하나씩 모두 쓰러뜨렸다. 그리고 가장 강한 거인 기수가 되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어떻게 이 아이가 훈련 없이 강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강현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 몇 년 전 그는 그냥 거지였다. 매일 불량 배들에게 맞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어느 날까지 그는 그것에 지쳤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전생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신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서 항상 그렇듯이 트러쿤이 나타나고 쾅. 그는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한 남자가 물에 빠진 그를 구해 집으로 데려갔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음식과 일을 주었다. 그는 또한 훈련을 시작했다. 전생에서 깨어난 지식을 사용하여. 몇 달 후 그는 군중 속에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연례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며 모든 소년이 유명한 마석을 들어 올릴 기회를 얻는다. 그것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민이기를 멈추고 기사가 된다. 시도하고 실패한 사람은 누구든지 거의 치명적인 돌에서 나오는 전기 충격을 맞았다. 그래서 모두가 시도조차 두려워했다. 군중 속에는 우리 주인공이 있었다. 손을 들고 운을 시험해 보겠다고 요청하며 관리조차 놀라게 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돌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온몸이 에너지에 의해 찢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돌을 들어 올렸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마침내 누군가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이는 돌을 놓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연 얼마 후 그는 왕에게 영예를 받았다. 그리고 왕국의 기사가 되었다. 강연은 모두 앞에서 큰 소리로 충성을 맹세했다. 선물로 그는 마법이 깃든 미래의 임무를 위한 마법검을 받았다. 시종을 선택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데이비스 대위를 불렀다. 그를 돌봐준 유일한 어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음 날 데이비스 대위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기차가 곧 떠날 것이라고 알려주며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를 축하했다. 그는 인생을 역전시킨 최초의 평민이다. 기차를 향해 달려가며 그는 매우 근육질이고 강력한 남자와 마주쳤다.
이 사람은 그들을 책임지는 칼츠 블랙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여정이 시작된다. 5일 동안 그들이 거인 기사 훈련 기지에 도달할 때까지 여행 중에 칼츠는 강연의 무릎에 마석을 던졌다. 그리고 30회를 하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마침내 운동을 끝냈다. 완전히 지친 칼츠가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마력을 개방하기까지는. 그리고 30회를 더 하라고 말했다. 강연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매 회마다 그는 근육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순간 마력의 흐름이 그의 몸을 통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그리고 심지어 그의 능력치도 향상시켰다. 칼츠는 그가 힘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단 하루의 훈련만으로 여행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루가 지난 후 데이비드는 아이에게 체력을 더 잘 관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너무 많이 훈련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무시당하고 혼자 생각한다. 주인공은 말한다. 얄은 실처럼 느껴졌던 마법이 거미줄처럼 굵어졌다고. 그는 마지막 횟수를 마치고 남자에게 대답하며 말한다. 지금이 훈련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아이가 마법을 쓸 때마다 그의 의지력을 소모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의지력이 증가함에 따라 끝없는 순환 속에서 마법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진다. 마력 레벨 21에 도달하여 기뻐하며 그는 시기 위에 앉는다. 그리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현재 문제는 그의 마력이 쌓일 때마다 그의 몸의 일부가 지방이나 근육 세포처럼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보디빌더로서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다. 잠시 후 대위는 다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안도한다. 짜증내는 강연과는 달리 그들은 더 이상 고중력 지대에 있지 않다. 그때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운전사가 그들에게 경고한다. 고블린들에게 습격당했다고. 대전쟁 동안 신들, 악마들과 용들이 증오에 가득 차 서로를 죽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 학살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들이 태어났다. 우리 주인공은 흥분한다. 마침내 괴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까이에서 우리는 그 생물들이 마차를 향해 똑바로 돌진하는 것을 본다. 그는 적들이 700의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힘은 평범한 남자의 10배이다. 게다가 그들의 몸에서는 이런 종류의 증기가 나온다. 마치 오븐에서 막 나온 것처럼 운전사가 무기를 잡고 발사하기 시작한다. 고블린 한 마리가 쓰러지지만 바로 다시 일어난다. 머리에 총알을 맞고도. 그리고 이 제20배는 더 화가 난 것 같다. 칼츠가 일어나 손톱을 꺼낸다. 기본적으로 울버린처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연다. 그리고 주인공은 깨닫는다. 자신이 진짜 괴물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밤에 돌격하여 한 번에 여러 적을 쓰러뜨린다. 소리치며 강연은 말한다. 블랙 등급인 사람에게는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운전사는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모두가 고블린 한 무리가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거대한 오우거가 나무들 사이에서 튀어나온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른 생물들은 바퀴벌레처럼 보인다. 확인하고 본 후 괴물이 15,000의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인공은 이것이 무슨 농담인지 궁금해한다. 기사는 마차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나서
운전사에게 상부갑판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포를 사용하라고. 그가 자리를 잡자 남자는 발사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고블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맞자마자 쓰러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우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한다. 칼츠는 선을 긋겠다고 말한다. 그들이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생각해보니 강연은 기사가 아무리 강해도 오우거와 싸우는 것은 미친 듯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소년에게 부스트팩을 잡으라고 말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도울 일이 있는지 묻는다. 어두운 표정으로 기사는 말한다. 가장 좋은 도움은 마차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가 상처 하나 없이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갑옷을 입고 검을 잡은 후 블랙은 녹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나가기 전에 그는 운전사에게 마차를 보호하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운전사는 알겠다고 말한다. 대장이 어떻게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일부 기사들만이 초자연적인 힘을 각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강연은 그들 중 한 명이다. 운전사는 승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속 날아다니는 것을 쏘면서 환호한다. 칼츠는 오우거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 뒤에 착지한 후 앞으로 넘어지라고 말한다. 괴물은 복종한다. 돌아서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마차 안에서 주인공과 데이비드는 대장이 얼마나 빠른지에 충격을 받는다. 너무 빨라서 오우거가 따라잡을 수조차 없다. 기사는 한 번에 여러 적과 싸우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고블린들은 흥분해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괴물은 계속해서 공격한다. 하지만 결국 다리 아래쪽을 맞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블랙은 걱정스러워 보인다. 갑자기 상대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분노를 표출한다. 그것은 폭발적인 속도를 증가시킨다. 몇 번 더 피한 후 기사는 방심한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은 고블린 한 마리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마차를 쫓고 있다. 당황한 운전사는 계속해서 발사한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마침내 총알이 정통으로 맞을 때까지. 하지만 괴물은 여전히 차량 프레임에 매달리는데 성공한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총을 떨어뜨리며 남자는 도끼로 그것을 찢기 시작한다. 안에서 강연은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검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그는 모든 마력을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우리는 기사에게 다시 돌아간다. 치명적인 일격을 간신히 피하며 소리치는 그는 이제 전력을 다할 차례라고 말한다. 그의 갑옷뒤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날아오른다. 그동안 그는 오우거의 다른 부위를 계속 친다. 다시 들어오면서 칼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계속 돌진한다. 모든 만화로 공격하며 그의 검은 짙고 강렬한 파란색으로 빛난다. 소리치며 고블린의 목을 향해 똑바로 휘두른다. 운전사는 생물의 몸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기사의 계획도 성공한다. 그리고 그는 괴물을 멈추는데 성공한다. 마차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그들이 마차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이가 저주받은 에너지를 사용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미친 사람처럼 희죽거리며 강연은 모든 만화를 소모한 것에 대해
얼마나 흥분했는지 숨길 수 없다. 안에서 대장은 자신의 머리에 붕대를 감는다. 생각하며 초보자가 고블린을 쓰러뜨린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가 저주받은 돌과 접촉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아이가 천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인공은 돌아서서 묻는다. 그 생물의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모자를 다시 쓰며 남자는 그것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훈련소에서 팔 수도 있다고. 주인공은 듣고 깜짝 놀란다. 괴물 고기가 썩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는다. 고개를 저으며 기사는 말한다. 괴물 고기를 먹으면 저주받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소문은 가짜라고. 그가 한번 시도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은 복통뿐이었다. 그래도 아이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하면서 영양 정보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창에서 우리는 고블린 고기를 본다. 다른 것들 중에서 저주받은 에너지의 핵심 성분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한 종류처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으며 대장은 그것이 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이가 식중독에 걸리든 말든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한 조각을 구운 후 우리 주인공은 냄새가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기억하며 전생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맛을 위해 그는 어쨌든 먹기로 결심한다. 숨을 참고 한 번에 삼키며 데이비드가 나타나서 누가 괴물 고기를 먹느냐고 묻는다. 웃으며 블랙은 말한다. 아이가 아마 부츠 밑창을 씹는 것 같을 것이라고. 강연이 실제로 그것이 놀라운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르고 두 조각을 더 구운 후 그는 대위와 운전사에게 일부를 제공한다. 냄새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어서서 기사는 한 조각을 달라고 하고 말한다.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것은 다른 두 남자도 먹기로 결심하게 만든다. 몇 초 후 그들은 모두 고기 맛에 충격을 받는다. 최고급 품질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대장은 그것이 너무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천상의 존재들이 만든 것 같다고. 얼굴을 쑤셔 넣으며 우리 주인공은 그들에게 적당히 먹으라고 말한다. 더 이상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양동이가 가득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며 칼츠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한다. 아이는 이제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기쁘게 그는 더 많은 고기를 굽기 위해 다른 고블린을 잡겠다고 말한다. 그들이 훈련장에 도착하면 우리는 마차가 통과하는 것을 본다. 일종의 위험한 지역 안에서 주인공은 계속 훈련한다. 매일 저주받은 에너지를 조금씩 확장하며 기사는 그가 괴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궁금해서 부인한다. 아이는 이 임무가 끝나면 남자가 원래 직업으로 돌아갈 것인지 묻는다. 거인 기사 후보로서 그가 블랙 클래스이기 때문에 몇 분의 침묵 후 칼츠는 임무 중에 해고당했다고 인정한다. 로가드 왕국이 그들을 습격했기 때문에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후퇴 명령을 무시했다.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했고 거인은 파괴되었다. 그래서 해고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또한 거인을 빼앗기는 것이 새가 날개를 잃는 것만큼 파괴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 주인공은 약간 향수를 느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요청을 무시하기로 결정한다. 그날 밤 훈련을 멈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냥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들 둘의 주의를 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벌리고 창밖을 쳐다본다. 우리는 일꾼들이 무언가를 정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곳이 거인 기사 훈련소라는 것을 마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강연은 콜로서스라는 거인을 알아본다. 신성한 힘으로 축복받은 칼츠가 나와서 문서를 보여준다. 아이가 기사임을 증명하는 남작에게 선택받은 거인을 가까이에서 보고 주인공은 3층 건물 크기라는 것을 깨닫는다. 기계보다 살아있는 짐승처럼 보인다. 흰머리 남자가 거인 안에서 나온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 화이트이다. 그리고 그의 저주받은 에너지는 2973핀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우리 주인공은 생각한다. 그의 능력치가 베테랑 기사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걸어가며 남자는 문서를 잡는다. 그리고 모든 신병들에게 일렬로 서라고 명령한다. 강연은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려간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거인 조종사들은 내기를 시작한다. 몇 명의 신병이 실제로 통과할지에 대해 라파엘은 모두를 환영한다. 그리고 자신을 훈련 교관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년의 성과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깜짝 놀란 주인공은 잠깐만 입학시험이 거인에 타서 이륙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관중들이 말없이 웃는 동안 강연은 분노를 참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언젠가 웃는 모든 사람을 씹어먹겠다고 맹세한다. 누군가 다가와서 그가 변두리 출신인지 묻는다. 그의 울퉁불퉁한 얼굴 때문에 그는 고개를 돌려 한 젊은 여성과 마주친다. 로안 옐로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완전히 매료된 그는 자신도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기사는 설명한다. 이륙은 거인에 타서 그것과 동기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설명하는 이유가 가난하게 자란 아이는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침을 조금 흘리며 주인공은 이것이 첫 만남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계속 설명한다. 그녀는 말한다. 조종석 바닥에 손을 얹으면 조종사의 저주받은 에너지가 거인과 동기화된다고. 그리고 점화가 시작되니 그 순간 그는 압력을 견디고 일어서야 한다고. 통과하고 싶다면 그는 동기화에 대해 더 묻는다. 그리고 거인이 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거인의 눈이 그의 눈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로아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교육에 정말 열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회를 봐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들 둘을 포함한 4사람이 강하다. 우리는 캐롤들을 본다. 거대하고 하클럭스는 저주받은 에너지가 엄청나 보이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진지하게 집중한다. 교관은 모두에게 기억하라고 말한다.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면 과정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이륙이 시작될 때 닥치는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손을 뗄 때를 알기 위해. 그리고 멈추기 위해. 그는 최고만이 거인 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거인이 신을 모방한 무기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들의 몸과 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후보가 양손을 바닥에 댄다. 그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흥분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을 보며 말한다. 그것이 그에게 호흡 기술을 생각나게 한다고. 전생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용했던 항공기의 가속을 다루기 위해 거인 안에서 남자는 눈이 뒤집히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몇 분 후 그는 손을 뗀다.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라파엘은 그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기사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했기 때문에 남자는 그것을 보고 실려나간다. 우리 주인공은 생각한다. 그곳의 모든 사람이 마석을 들었을 것이라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캐롤의 차례다. 그는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압력을 견디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강한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륙은 성공이다. 그는 팔을 들고 거인도 똑같이 한다. 뛰어오르며 교관은 거인 중 하나를 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캐롤들을 축하하며 그의 공격을 막으라고 말한다.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정말 공격할 것인지 묻기 시작한다. 그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생. 라파엘은 달리기 시작하고 충분히 가까워지면 주먹을 날리고 그것을 재미있어 한다. 캐롤이 땅에 쓰러졌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강연은 그것의 요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재빨리 결정한다. 신병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전술이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그는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다음 사람이 불리고 몇 분 후 관중들은 그가 그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아이가 얼굴을 박는다. 그리고 모두가 비상사태라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백기사단은 재빨리 거인 안으로 올라간다. 그를 꺼내기 위해.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나와서 그가 죽었다고 발표한다. 주인공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직 남은 사람들이 강하고 용감하다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종류의 하클럭스는 다음 차례가 되기로 결심하고 걸어간다. 매일 이것을 하는 것처럼 거인은 1분 40초 만에 불이 켜진다. 그리고 모두가 아이의 성공을 응원한다. 로안을 포함하여 제인을 보며 말한다. 그가 잘한다고 말했잖아. 빨간 머리는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시작한다. 곧 닥칠 라파엘의 공격으로부터 그는 발차기를 막는다. 그리고 교관은 웃으며 다시 공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속으로 4번의 깨끗한 타격을 성공시킨다. 아이가 땅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강인함을 칭찬하며 그는 다음 사람을 부른다. 힘들게 얻은 성공을 모두 지워버리며 주인공에게는 그저 터무니없는 일이다. 화가 나서 그는 맹세한다. 라파엘에게 그 쓴맛을 너무 심하게 맛보게 할 것이라고.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관중석에 있는 데이비드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부딪힌다. 한 남자가 그를 노인이라고 부르며 웃으면서 사과한다. 앞에서 두 바보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남자가 너무 늙어 보여서 시종이 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를 선택한 기사는 미친 듯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대위는 그들에게 한 말을 반복하라고 말한다. 조금 더 앞에 앉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남자가 바보들을 꾸짖었다. 하지만 노란 셔츠를 입은 아이는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이 백기사의 시종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이곳이 정글이라고. 즉 그와 같은 약자들은 그냥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주인공의 두 번째 아버지는 그곳에 있는 것이 15시간, 공장에서 연속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나쁜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억한다.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을. 그가 자신의 기사의 잠재력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는 불량배들에게 소리친다. 최고 순위는 그들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그는 내기를 제안한다. 웃으면서도 시종들은 동의한다. 은하가 한 달 전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한 달에 5코인을 쓰지? 그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래도 그는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한 후 칼츠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동안 로아는 다른 기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입학시험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사람들. 시험에서 한 명은 가롯 옐로우라는 이름이다. 라파엘을 상대로 1분을 버틴. 그리고 다른 한 명 아니 오히려 다른 한 명은 헬레나 옐로우이다. 더 오래 버텼을 뿐만 아니라 반격을 시도했다. 그리고 실제로 교관을 물러서게 만들었다. 자신감 있게. 금발 소녀는 오늘의 스타는 자신일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의 능력치를 확인하며 573에 저주받은 에너지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른 두 명보다 아래이다. 즉 이기고 싶다면 그의 기술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머리를 뒤로 묶은 후 기사는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1분 20초 만에 발사를 완료한다. 교관은 공격에 나선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답게 피한다. 45초 후 그녀는 17번의 공격을 막아낸다. 마침내 패배할 때까지 준비된. 강연은 라파엘이 움직이는 순간 게임은 기본적으로 끝이라고 혼자 생각한다. 그 모든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107에 저주받은 에너지로 아이는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에너지 성장이 멈춘 것에 대해 생각하며 100단위에 들어서자마자 교관이 그를 부르고 그는 싸움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공격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약간의 운도 따라야 하니 그래. 이기는 것은 가능하다. 강연은 마침내 거인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의 모든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이다. 안에서 그는 딸기 주스와 철 그리고 기름이 섞인 냄새를 맡는다. 매우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문이 닫힌다. 우리 주인공은 끝없는 우주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둠 너머에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몸을 낮추기 시작한다.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가 양손을 바닥에 댔을 때 압력을 느끼며 그는 200kg으로 스쿼트를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기 시작한다.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하복부를 조이면서 몇 초 후 주인공은 깨닫는다. 뭔가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체적인 느낌보다. 마치 그의 영혼이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거인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진공과 같은 힘으로 안정적으로. 그는 모든 만화 한 방울까지 그의 몸에서 빨려 나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그는 마침내 거인의 심장을 느낀다. 결심한. 강연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한 번에 당기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많은 땀과 소리 지름 후에 거인의 눈이 빛난다. 그리고 모두가 축하한다. 그가 1분 안에 해냈다는 사실을. 안에서 젊은 남자는 거인의 시야가 그의 전체 시야를 채우는 것에 압도당한다. 그는 연약하고
약한 인간의 몸에서 해방된 것 같다고 말한다. 즉, 이것은 그가 라파엘을 방심하게 할 기회이다. 라파엘이 자신의 성공에 감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력이 로안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는 엄청난 양의 힘을 방출하기로 결심한다. 한꺼번에 그의 만화 보유량을 절대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다른 기사들은 강연히 한 일이 특히 미친 짓이라고 말한다. 저주받은 돌을 다룬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에게는 갑자기 무언가 남자의 주의를 끈다. 우리는 본다. 교관이 10초 후에 이륙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먼저 치기로 결심한다. 라파엘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한 번의 공격으로 그의 거인은 땅에 세게 내리꽂힌다. 강연의 잔해도 군중을 향해 날아간다. 그리고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훈련생이 처음으로 거인에 탄 화이트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거인 기사 후보 안에서 교관은 그냥 서 있다. 입을 벌리고 믿지 못하며 그동안 우리 주인공은 로봇에서 기어나온다. 화이트가 다시 일어나면 공격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싸움을 끝낸다.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기사가 아이가 정말 도망갈 것인지 묻는다.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달려든다. 그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소리치며 변명을 하며 우리 주인공은 만화가 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라파엘의 어린 팬보이들을 진정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사들의 줄을 보고 관중들은 그날이 꽤 거칠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소리치며 데이비드는 아이에게 경고하려고 한다. 아이는 돌아선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단체 축하 행사인지 묻는다. 그리고 그들이 좀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교관의 거인은 땅에 손을 내리친다. 그리고 그는 한 번의 점프로 모두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화이트는 로봇에서 나온다. 그리고 주인공을 쳐다보며 그의 이름을 묻는다. 아이는 자신을 소개하고 남자는 돌아선다. 이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기숙사에 넣으라고 말한다.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것을 그만두고 주인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안도하며 강연은 땅에 앉아 말한다. 무거운 무언가와 싸우는 것은 순식간에 당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섭지만 흥미진진하다. 만화가 떨어지면 온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다. 거의 신을 만지는 것과 같다. 칼츠를 보며 그는 두 번째 삶에서 잃을 것이 없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우리는 대위와 내기를 한 남자들을 본다. 초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 중 한 명이 돌아서서 말한다. 아마 그냥 운이었을 거라고 내기에 대해 물었을 때 빨간 셔츠를 입은 시종은 말한다. 노인이 수금하러 오면 그냥 때려 눕히면 된다고. 동의하며 다른 남자가 말한다. 그 경우 모두가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신을 소개하며 칼츠는 불량배들을 겁준다. 그들이 흑기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는. 웃으며 남자는 데이비드와 몇 끼를 함께 먹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인과 마차를 타기도 했다고. 그래서 어린 놈들이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겁에 질려 그룹은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남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얼굴에 멋진 미소를 띤 채 불량배들은 대위를 향해 달려간다.
심지어 등에 있는 옷까지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원한다면 혼자. 기사는 과거를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간다. 습격이 일어났던 날로. 그리고 모두가 대피해야 했던 군인 중 한 명이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벙커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한다.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동안.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한다. 거인 안에서 기사는 누군가 버텨주기를 기도한다. 조금만 더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다음날 대장은 그에게 상기시킨다. 규칙을 어기면 결과가 따른다고. 그리고 그런 도전은 해고로 끝난다고 말한다.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칼치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거인에게 똑바로 간다. 사과하며 그는 아무도 보호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파트너였던 시간에 대해 감사한다. 현재로 돌아와. 데이비드는 은화 90개를 따서 충격받았다. 그리고 눈을 빛내며 바보 같은 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티에는 다가가서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그리고 웃으며 떠나던 저 남자들은 누구냐고. 노인은 그에게 은화 45개를 건네며 말했다. 기사들은 보통 주머니에 돈을 쑤셔 넣고 다닌다고. 사방팔방에 갑자기 군인 한 명이 나타나 아이를 막사로 호위하러 왔다고 말했다. 우리 소녀는 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흑기사에게로 향했다. 거기 앉아있던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까 궁금해하며 남자는 돌아보며 자신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다고 말했다. 답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주인공은 어쨌든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칼츠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격분한 기사는 아이가 정신이 나갔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녀는 돈을 건넸다. 계약금으로 방금 얻은 그리고 그를 다시 거인에 태워주겠다고 말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남자는 이미 한 번 명령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소녀는 말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규칙 같은 건 없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다시 쓸 것이라고. 그러고는 기사가 자신을 믿는지 물었다. 황색 기사 500명 중 입단 시험을 통과한 것은 78명뿐이었다. 흥분한 로안이 말했다. 보스 사무실 탑 아래 장소는 하늘 식당이라고 불린다고. 그들이 계단을 오르자 다른 학생들은 모두 음식을 맛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 꼭대기에서 금발 소녀가 난간으로 걸어갔다. 노을을 감상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눈에 담기 위해 갑자기 어떤 남자가 소리쳤다. 식당과 시장 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금지라고. 게다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만약 늦는 사람이 있다면 먹은 것을 모두 토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주인공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어둠에 많아 메뉴가 마법 성장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관이 라파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소년을 알아본다. 모두가 행복하게 음식을 담고 있을 때 큰 충돌음이 들렸다. 게랄트가 하클룩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평화롭게 먹을 수 없냐고 물었다. 빨간 머리가 왜 그랬냐고 물었다. 하지만 게랄트는 눈을 내리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부르주아 출신인 것을 안다고 말했다. 빡친 아이는 일어나서 싸우러 갔다. 첫 주먹은 빗나갔고 공짜로 한 대 맞았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금발 남자는 아이가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황색 기사가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그 말에 다른 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며 게랄트는 입 닥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혼자서 사람들을 패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놈들을 처리하고 하클룩스를 다시 때렸다. 발놀림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를 발로 밟고 불량배는 모두에게 주목하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인 수학도 모르는 놈들에게.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들에게 계급 차이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모두가 재빨리 그것이 도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을 겨냥한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감독실에서 칼츠가 소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감독은 그냥 작은 싸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흑기사는 소년이 훈련조차 필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한순간에 모든 만화를 불태웠다. 모두 혼자서 웃으며 감독은 그가 부르주아 출신인지 물었다. 그러고는 그가 엄청나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화제를 바꾸며 그는 물었다. 블랙이 조교수직을 요청했는지, 다시 그리고 그것이 소년 때문인지, 과거로 돌아가 우리 아이가 기사에게 자신의 종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소년은 말했다. 솔직히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칼츠는 돈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그는 말했다. 한 번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은 전설적인 거인 기사가 사용했던 기술이라고. 헤르판갈리우스. 소년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저주받은 에너지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생각한 후 그가 보디빌딩에 대해 아는, 그리고 깨닫고 저주받은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인공은 궁금해했다. 만약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기사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대화를 끝내며 남자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 감독이 물었다. 그가 머물 계획인지. 소년을 주시하며 그러고는 그에게 교관 배지를 건넸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남자가 방을 나간 후 칼츠는 데자비를 느꼈다. 우리는 식당 구역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기호는 가롯이 669의 저주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신체적 힘, 자신보다 4배나 강하고 미친 전투 기술까지. 즉 그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가 아이가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을 보자 로아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말했다. 금발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시험에서 3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저주받은 에너지를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에너지를 엘리트 출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녀는 음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금발 소녀가 왜인지 알아내려 하는 동안 그가 싸움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는 배우고 충격받았다. 돼지고기 10kg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적정량의 저주받은 에너지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왜 거기 있는 모든 음식에 그렇게 많은 빛의 만화가 있는지. 그리고 영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자 새로운 스탯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남자는 알게 되었다. 영성이 높으면 부스팅에 아주 좋다는 것을. 주문 저항력. 하지만 너무 많으면 저주받은 에너지가 무뎌진다. 즉 기본적으로 영성은 그냥 지방이다. 그리고 빛의 만화는 그냥 탄수화물이다. 건강을 유지하려 한다면 가장 큰 적들. 잠시 후 모두가 강의.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는 식당 음식을 버리고 고블린 고기를 먹었다. 탄수화물을 피하기 위해 대신 거기 사람들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복하게 얼굴을 쑤셔 넣으며
주인공은 말했다. 모두에게 제대로 된 식단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궁금한 로아는 그가 정말로 갈 것인지 물었다. 그것으로 배를 채우러. 그곳에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그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기사의 식단은 천상의 맛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치며 우리 소녀는 말했다. 그 음식은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칼로리 폭탄이라고. 하지만 기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다. 그리고 기분 나빠했다. 그가 고기를 나눠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동안 금발은 교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에게 남자가 하는 일을 말했다. 칼츠는 다가가서 말했다. 고블린 고기를 먹는 것은 그에게는 평범한 일이라고. 그리고 좀 집어들려고 했다 돌아보며 주인공은 한 그릇에 은화 2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3개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마차에서 그가 그에게 생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안 사줬으니까. 기사는 바가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가격이 완전히 공정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요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굴복하고 동전을 건넸다. 그러고는 2 그릇을 달라고 했다. 로는 동전 2개를 들어 보이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행복한 우리 소녀는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데이비드 대장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다른 기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몇 시간 후 강은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그의 비축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는 이상한 느낌을 느꼈다. 간질거리는 느낌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칼츠는 바람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마도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어떻게 얻었는지 물었다. 기사는 솔직히 선물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분 내킬 때마다. 궁금한 우리 소녀는 물었다. 대신 불이나 물이 될 수도 있었는지. 하지만 남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선물은 당신이 가진 어떤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잠재의 식에 묻혀있는.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바람 부는 나를 좋아했다. 남자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크고 강해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전생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 블랙은 설명했다. 선물의 형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벼운 바람만 소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중과 상상력으로 이제 그는 폭풍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나뭇잎처럼 날아다니게 할 수도 있다. 로니는 왜 기온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물었다. 원한다고 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고는 화제를 바꾸며 그녀는 교관에게 물었다. 장비 배정 팁이 있는지. 의식 켈트는 의식에서 그들이 거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할.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관절의 마모가 보이는지와 같은. 그것이 균형을 망치기 때문에. 금발은 그에게 갑자기 감사했다. 주인공은 마침내 2kg에 도달했다고 소리쳤다. 즉 탄수화물을 먹을 시간이라는 뜻이다. 에너지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그의 몸을 순수한 힘으로 채우기 위해 그가 식당 음식을 맛보자 그는 맛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다. 로아는 그가 그것을 좋아했는지 아닌지 알아내려 하는 동안 그날 밤 주인공은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하인들이 텐트를 치는 것을 도와준 후
칼츠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는 그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돌을 움켜쥐고 그는 집중하여 선물의 진정한 모습을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왜냐하면 상태창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훈련 중에 도움이 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의 움직임의 균형을 잡아줄 무언가, 그리고 어떤 근육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보여줄, 그리고 어떤 근육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당신의 소원은 저주받은 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눈으로, 마치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몇 분 후 그의 선물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지아는 이전에 흡수한 어둠의 만화를 보기 시작했다. 빛의 만화와 함께 그리고 게다가 그는 이제 자신이 흡수하는 만화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남자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성장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올바른 근육에 단백질을 보내는, 즉 더 이상의 낭비나 비효율은 없다. 그냥 순수하고 잔인한, 거의 악마적인 성장. 링코 왕국은 혹독한, 인간이 살기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갔다. 훈련소에서 기사들은 의식을 준비한다. 하룬 남작을 외치며 바시오는 자신을 그곳의 지휘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300개가 넘는 거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비록 3개월 뿐이지만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그 거인들은 중고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즉 그들의 성능이 더 나쁘다는 것을, 전장에서 사용되는 것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들의 품질은 크게 다르다. 그리고 부품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당신은 미친 기계를 얻게 된다. 칼츠는 남자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감독은 말했다. 이 의식은 그들이 거인을 찾을 기회라고. 그들의 만화와 가장 잘 맞는 헬레나가 가장 먼저 불려나왔다. 입학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바시오는 그녀에게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상위 3명은 한 명씩 갈 것이라고. 그녀는 거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옆으로 비켜서서 지휘관은 블랙에게 그녀가 가롯보다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녀가 분명히 최고의 훈련 거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잠시 후 헬레나는 10번째 발사대로 갔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훌륭한 비율의 거인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효율적인 장갑판 안에서 그녀는 모두가 말하는 동안 미소 지었다. 저 기계는 이전 열개보다 훨씬 낫다고. 그녀가 나와서 뽐낸 후 기온의 차례다.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트로피가 된 모든 기사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소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겨우 2~3번의 발사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칼츠는 왜 남자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짜증을 냈다. 우리는 알게 되었다. 주인공은 어떤 거인이 자신의 머리, 만화에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동소리가 클수록 그의 만화가 더 많이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그를 가장 많이 얻는 것을 찾아야 한다. 흥분된 하루는 애 아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든 기사들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를 따라잡으려고. 마침내 우리 소녀는 거인 앞에 멈췄다.
그의 만화를 춤추게 하는, 비록 평범한 부품으로 만들어졌지만 PD 완벽했다. 즉 저 기계는 걸작이라는 뜻이다. 그가 발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그는 시동 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며 기절했다. 거인에서 기어 나오며 주인공은 이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칼출을 찾았다.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지휘관은 라파엘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한 개까지 밀어붙이라고 명령했다. 그가 부서질 때까지 훈련해서, 왜냐하면 그가 그것이 그냥 운이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이 손에 괴물을 쥐고 있는지. 미소 지으며 교관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거인 데이터를 살펴보며 잼은 자신이 발사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몸의 연장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반 친구들이 자신만큼 강력하게 느끼는지 궁금해했다. 기사들이 수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본다. 한 여자가 주인공 거인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가 행운아인지 물었다. 저 기계를 조종하게 된 그녀의 이름은 렌이다. 그리고 그녀는 정비팀의 리더이다.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책임지는,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운이 좋은 녀석이라고. 그녀는 거인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매혹적이라고.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왼쪽 복부가 손상되면 그는 감가 능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단 부분은 심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맞게 해서는 안 된다. 강은 자신의 기계가 다른 기계보다 3배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훈련 부대에 친절하게 엔지니어는 물었다. 그가 로봇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지. 주인공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몸이다. 몇 분 후, 그는 자신의 거인을 대흉근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남자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륙하여 자신의 기계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라파엘은 그 순간부터 기사들은 익숙해지기 위해 일주일이 있다고 소리쳤다. 거인진 안에서 높은 출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근육을 긴장시키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는 동안 몇 번의 타격을 시험한 후 그는 자신의 기계의 힘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관은 그에게 더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했다. 반복적인 훈련. 왜냐하면 꾸준한 힘을 키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한 번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보다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소녀는 팁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비록 그가 마법 에너지가 근육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빨리 자란다. 더 이상 밤을 보지 않고 교관은 하던 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몇 번의 스쿼트 후 그는 뛰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의 하클룩스를 가리키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라파엘은 아이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심이 나타났는지 물었다. 그가 가로세게 맞은 후 하클룩스는 그것을 부인하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냥 궁금했을 뿐이라고. 왜 그가 금발 남자에게 한 대도 때리지 못했는지. 교관은 아이가 자라면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2배로 깔보는 7일 후 모든 기사들이 모였다.
자신의 기계 위에 서서 라파엘은 말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만이 탈락하지 않고 성 화이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인 라이더의 공식 후보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4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력 진척도, 어려운 적을 상대하는 것과 태도. 첫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극한 상황에서 두 번째,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적을 지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는 그들이 상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한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잠재력과 훈련 마인드를 본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부문에서 최소 60점을 받아야 통과한다. 하지만 100점을 받으면 한 부문 전체가 면제된다. 교관은 아무도 그것을 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첫 번째 훈련에서 설명했다. 기사들은 1km 앞에 깃발까지 달려야 한다. 모두가 매우 자신감 넘치게 보이며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탕은 그것이 보기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파엘이 학생 한 명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신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소녀는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 외에 백기사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파엘은 계속해서 거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을 약하다고 부르며 쓰레기 같은 말을 하면서, 즉, 교관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었다. 한 기사가 토하는 것을 본다. 구타당하면서 100발의 남자에 의해 무자비하게. 그러자 교관은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가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혼돈을 지켜보며 지하는 이대로라면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로는 앞에 있다. 게임의 흐름을 읽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그리고 뛰면서 백기사들과 싸우지 않는 것. 그는 시험이 누가 더 민첩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가 더 나은 판단력을 가졌는지.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냥 뛰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관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가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것을 본다. 깃발을 든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로가 그것을 잡을 준비를 하자 그는 땅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충격으로 그는 토하기 시작했다. 교관이 말하는 동안 팀을 버리지 않는다고. 제롬은 남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을 때리는 것을 멈추라고. 하지만 소용없었고 그는 결국 모래에 얼굴을 박았다. 강은 계속해서 혼돈을 분석하고 말했다. 출구 없는 진흙 구덩이에 갇힌 것 같다고. 헬레나가 방송을 통해 기사들에게 뭉치라고 말할 때까지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결하면 교관들을 제압하고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은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지휘를 맡으며 그녀는 교관 한 명당 7대 1로 수가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은 힘들이 합쳐지면 큰 것이 된다고. 한 교관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두 거인이 그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격 중에 그룹은 버티려고 노력했다. 헬레나는 팀원들에게 오각별을 만들라고 말했다. 그리고 10명씩 어깨를 연결하라고.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라이언이 왼쪽을 맡았고 조금씩 교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공격에 나서며 하클룩스는 선생님의 다리를 잡아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제이는 말했다. 좋은 판단이었고 움직일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라파엘이 유일하게 남았다. 포메이션 때문에
소녀가 세운 것은 그를 쓰러뜨리는데 쓸모없었다. 우리 소녀는 남자의 허리가 노출된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달려들며 공격에 모든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 대 때리고 물었다. 아이가 정말 같은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2번 우리 소녀는 땅에 부딪혔다. 그리고 교관은 그의 팔을 잡았다. 그것을 비틀고 그의 거인을 다시 땅에 내동댕이 쳤다. 곰곰이 생각하며 젊은이는 말했다. 한국 예비역 병장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저 시험이 무슨 뜻인지. 그들을 팀으로 일하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고 싶다면 라파엘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쟤는 혼자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주적을 쓰러뜨리기로. 교관은 그가 이미 지쳤는지 물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패는 재미를 보는 동안 주인공은 그의 다리를 잡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거인의 오버클럭을 활성화했다. 압력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상대가 걷지 못하게 막기 위해. 짜증난 백발의 남자는 그에게 다리를 놓으라고 말했다. 다치고 싶지 않다면. 조종석에 발길질이 쏟아지면서 우리 소녀는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견디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심장에 맞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굳건히 버티며 그는 라파엘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교관은 빡쳐서 만약 그가 아이의 거인을 부수면 수리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사들은 라파엘이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헬레나는 그를 처리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달려들기 시작했다. 강이 여전히 교관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소리치며 그는 손이 아직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거인들을 뒤로 밀어낼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교관은 계속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70대의 기계에 삼켜졌다. 그들이 깃발에 도착했을 때 기사들은 땅에서 승리를 축하했다. 교관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는 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빨리 보고 싶어 했다. 우리 소녀는 거인에서 기어 나왔다. 호위받아 나온 후.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의 만화가 거의 바닥난 채로 그는 15배나 강한 누군가를 이겨서 기뻤다. 엘레나는 다가와서 그가 한 일에 대해 감사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늘 진짜 스타는 그녀였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실패를 피하려던 겁쟁이였다고. 두려움을 제쳐두고 그녀는 말했다. 다음번에는 그녀가 가장 강한 상대를 가장 먼저 막을 것이라고. 론이 나타나 우리 소년을 껴안으며 축하했다. 다음은 하클룩스인데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아이가 정말 인상 깊었다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라파엘은 패배한 백기사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이 이기게 놔뒀다고 말했다. 즉 지지 않은 것은 자신뿐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말한 대로 준비하러 달려갔다. 혼자서 교관은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소리쳤다. 기사들에게 거인으로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지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뛰면서 조는 이것이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특히 그가 쓰러진 기사를 볼 때 교관에게 발로 차이는 다른 선생님 깃발 옆에 있던 목표에 도달한 후에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또 한 남자가 기절해서 실려 나갔다. 라파엘이 이것이
그들의 지구력 점수를 망친다고 말하는 동안 격분한 주인공은 그것이 학대라고 말했다. 그렇게 무모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근육은커녕 저주받은 에너지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관들이 멈출 계획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백기사들이 열심히 뺑이 치는 것을 본다. 실패하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아클룩스는 결국 넘어졌고 우리 소년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에게 감사하며 남자는 자신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으며 켄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신을 죽일 만큼 강한 것은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선생님의 목표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하는 것이라고. 라파엘은 젊은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성장하기로 결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소녀는 동기화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점심을 토했다. 그리고 땅에 세게 쓰러졌다. 그것이 교관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른 밤들처럼 존은 기숙사에서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는 만족스럽게 보았다. 그의 마법력 레벨은 이제 204였다. 푹 쉬고 일어나서 그는 말했다. 훈련 과정을 따르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왜냐하면 적절한 스케줄이 있다면 3배나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츠는 방으로 들어와서 왜인지 물었다. 아이가 웃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놀라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주인공은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가 훈련장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는 사실 먹고 잘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만약 남자가 고블린 고기를 좀 먹고 싶다면 그와 함께 와야 한다고 2주 후 데이비드는 물었다. 아이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가 쳐다보는 동안 공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종자로서 그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전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 친구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며 아이는 말했다. 교관들이 모든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더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아니면 자신의 저주받은 것을 밀어붙이는 위험을 감수할지. 에너지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스스로에게 대답하며 그는 말했다. 그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먹는 것뿐이라고. 근육과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기사들은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을 보자 그들은 그가 다시 쉬러 갈 것인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가 그냥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로든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하루는 기온이 천재에서 하룻밤 사이에 게으름뱅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 소녀는 데이비드에게 에너지도를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스쿼트를 하는 법. 그러고 나서 그는 호흡 기술을 시작했다. 복강 내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들어 올리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게다가 저주받은 에너지 센터 주변 부위를 훈련하는 것, 즉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기초이다. 하루는 텐트로 들어와서 물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방금 개인 평가 일정을 발표했다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즉시 쫓겨난다. 우리 소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했다. 그의 방에서 코어를 단련하며 하루는 라파엘에게 그 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라파엘은 대부분의 교관들이 확신한다고 말했다. 생도들이 끔찍하게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왕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가 누구에게도 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일부러 훈련을 빼먹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의 얼굴에 비웃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의 계획은 그를 퇴학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더해서 그는 많이 떨어졌다. 돌아보며 그는 칼츠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칼츠는 그냥 감독에게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하룬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그가 원하기 때문에 보시오는 생각했다. 즉 그가 아직 보여줄 것이 있다는 뜻이다. 다시 훈련장으로. 백발의 남자는 이번 라운드에서 78명의 기사 모두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리고 14명이 탈락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토너먼트 방식의 지구력 테스트를 위해 규칙은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거인의 등이 땅에 닿으면 그들은 탈락이다. 또한 누군가를 상대로 팀을 짜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1대1로 상대를 이기면 보너스 포인트를 얻는다. 그리고 어떤 생도라도 자신의 점수에 만족하지 않으면 1대1 지구력 경기를 요청할 수 있다. 교관을 상대로 그들이 신호를 들었을 때 모두가 제자리로 이동했다. 줄을 서서 기로든 기롯이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첫 라운드를 통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동안 그는 쉬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 팀을 짜는 것이 공평하다. 기사들은 동의하고 말했다. 그 같은 놈은 팀에 해가 된다고. 심호흡을 하며 우리 소녀는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증오와 적대감을 예상했다. 개인 채널 통화를 열며 로아는 그가 자신의 방법에 자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는 첫 라운드에서 탈락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미소 지으며 주인공은 그것이 그녀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저 훈련소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클룩스는 채팅에 참여하여 아이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지는 모두에게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라파엘이 시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사들은 주인공에게 달려들었다. 흥분한 그는 자신의 악마적인 에너지에 자신감을 가졌다. 그것이 없다면 거인을 조종하거나 폭발적인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는 복부의 압력을 최대로 높였다. 자신의 거인의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 그러고 나서 그는 힘을 주먹으로 옮겼다. 에너지 소모 없이 우리 소년이 첫 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상대를 날려버리죠. 흥분한 그는 첫 보너스 점수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코어가 약해서 상대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거라고 말하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는 훈련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저주받은 에너지 레벨을 알면서 대부분의 생도들보다 높다는 것을.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훈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2라운드에서 규칙은 단 2명의 생도만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걸음 이상 물러나거나 쓰러지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터무니없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한 기사가 그를 공격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가 맞았을 때 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펀치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다른 거인이 쓰러집니다. 또 한 번의 승리에 기뻐하며
아이는 말합니다. 코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라파엘이 콜츠에게 묻습니다. 주인공이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 그는 아마 4라운드나 5라운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그게 무리가 아니냐고 묻자. 그 남자는 교관이 이미 2번이나 진 사람치고는 말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들의 소년이 생도들을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몇 라운드 더 지나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한 기사가 기온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한 펀치를 날리며 그는 말합니다. 그 녀석은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하더니 결국 자기 자신만 다치게 되었다고. 교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가 8강에 진출한 것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라파엘은 하크럭스가 게롤트에게 패배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크럭스는 가장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한 후 그는 말합니다. 그 평가는 용맨에게 명백히 불리하게 짜여 있다고. 생도들이 기사들을 이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몇 년 동안 훈련한 외곽 출신으로서 갑자기 그는 강이 프리맨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미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방어 자세를 강화하기 위해 그는 단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생도로서 그때 라파엘은 그 아이가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덮칩니다. 상대를 공격하며 아이는 다시 승리하고 교관은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1조 결승이 옵니다. 헬레나 대 로안 6번의 공격을 주고받은 후 두 소녀 모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칼츠는 라일락, 머리 소녀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합니다. 한 대 맞은 후 금발 소녀는 탈락합니다. 그리고 다음 결승 시간입니다. 강대 훨씬 더 많은 마기를 가진 가롯. 심사숙고한 끝에 주인공은 상대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그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금발 남자는 첫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그는 깨끗하게 명중시킵니다. 이곳은 너 같은 쓰레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버티며 아이는 자신이 그곳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지금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상대는 흙입니다. 그의 뿌리가 심어질 곳. 아이는 돌진하며 이제 자기 차례라고 외칩니다. 한편 라파엘은 자신이 항상 믿었던 방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신이 개척자 부대에 배속될 것이라고. 최고의 기사들만 가는 곳.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몰아붙여도 그는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과 같은 곳 출신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규칙을 깨고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강은 자신이 가진 마기의 양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주먹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가롯을 정면으로 맞추고 뒤로 밀려납니다. 주인공은 그가 쓰러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가롯은 말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싸움을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자이안이 맞는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자 모두가 아이가 그 공격을 막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모든 힘을 하나에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한 번의 펀치에. 그렇지 않으면 질 것이기 때문에
질주하며 이번에는 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로등 3개 맞았지만 버팁니다. 문제는 주인공에게 마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진하며 적은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순수한 의지력으로 끝까지 그는 눈을 감고 충격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금발 남자가 기절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격을 끝내기 전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동안 모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강은 해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라파엘이 다가와 묻습니다.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강해졌냐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주인공은 말합니다. 그는 단지 몇 가지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기사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관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른 길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리고 결국 자신은 평범한 군인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년과는 달리 행복하게, 아이는 조금씩 자신의 이름이 그 왕국에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륙 전체에, 교장실에서 하루는 기온이 이겼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머리 남자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두 사람은 마주 섭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순간부터 훈련을 빼먹는 것은 금지라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말합니다. 그는 그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싶다고. 수석생도로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가 표준 훈련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5년의 훈련, 용맨 생도들과 프리맨 훈련생들 사이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령관이 묻습니다. 소년이 정말로 1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듣자 그는 더욱 화를 냅니다. 그는 자신이 기온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짓밟은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라파엘이 그의 훈련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라파엘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소년들이 방을 나갈 때 바시오가 칼츠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칼츠는 보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하체와 상체 근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흑기사는 그에게 얌전히 행동하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 점수를 맞추라고. 그 남자는 묻습니다. 아이가 지구력에서 90점을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그가 계속 훈련을 빼먹는다면, 데이비드는 만약 그가 100점을 받으면 그는 그 항목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균형을 맞춰줄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은 교관을, 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년의 목표가 반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그리고 잠시 쉬는 것. 그는 기사에게 그 바의 무게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약 300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리고 주인공은 지난주에 250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10번. 그리고 지금은 300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남자의 의심에 답이 됩니다. 그의 불확실한 길이 더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콜츠는 어쨌든 그가 통과할 유일한 방법은 1등이나 2등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종 평가는 정말 엄격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임무에서 진짜 괴물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데이비드와 기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엽기에 중독되었다고. 3개월 후, 우리는 기온이 마기 레벨 507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훈련해서 세 번째로 강한 기사로 만들면서 센터 그 위에 그는 헬레나를 능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일 타격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숙달과 제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교관들 사이에서조차 아이는 또한 5번의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해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는 최종 평가의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역 밖에 그날이 오면 라파엘은 임무가 평가이자 예비 정찰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노력을 위해 구역 밖의 땅을 되찾기 위해 그래서 그들은 코어를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변칙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기사들이 야수의 숲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더 약한 변칙이 있는 뒤틀린 나무들과 몇몇 괴물들처럼. 하지만 그들이 중심과 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코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숲 깊은 곳에 그들은 더 많은 생물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안쪽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외부 경계의 괴물들을 제거하면서 모든 전투는 거인에 의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괴물을 제거할수록 점수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그룹은 25명의 교관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때가 되자 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과 부딪히며 헬레나는 이번에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크럭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개척자 부대에서 소년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소 지으며 로아는 아이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소년은 마침내 주목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친구가 생겨서 대담해집니다. 그는 숲 더 깊은 곳을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대신 물론 조심스럽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세 사람은 팀으로 탐험하는 것에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진적으로 전진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이 깊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이 함께 탐험할 곳, 그들이 달리면서 강은 그곳이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덕분에 그는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나무들을 살펴봅니다. 위에서 보면 트롤처럼 보이는 근처에 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소년을 미행하는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주위를 둘러본 후 강은 숨어있는 3마리의 오크를 발견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괴물들은 1800의 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보다 3배나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장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사냥이 시작됩니다. 첫 수를 두며 그는 달려나가고 그것은 오크들을 높은 경계 태세로 만듭니다. 갑자기 생물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초 안에 우리 소년이 첫 번째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구공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감각 처리 장치가 작동할 때 젊은 남자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한 후 그는 이제 내 차례야. 괴물들은 멀리 날아가서 쓰러져 있습니다. 거인의 진짜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흥분한 강은 궁금해합니다.
기계들이 얼마나 강한지, 최전선에서 싸우는, 다른 곳에서 로아는 그가 해낸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힘의 질주를 즐기는 동안 그들은 모두 속도를 낼 때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도달합니다. 한동안 숲을 달린 후, 그리고 멈출 수 없다고 느끼며 주인공은 고블린 무리와 마주칩니다. 그는 비무장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이 뭘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왼손만 사용하여 그들을 모두 이긴 후 그는 더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6m 높이의 돌거인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펀치를 날리며 우리 소녀는 진짜 충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녀석을 쓰러뜨린 후 그는 다시 야구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휘두를 준비를 하는 동안 적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타격을 한 후 기호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돌 괴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최악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인공 외에도 그의 모든 친구들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가능한 한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우리 소녀는 이곳이 얼마나 깊은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체 방송이 시작됩니다. 많은 기사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강은 밖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혼자서 5마리의 오거와 마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도 그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먼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생물과 맞서는 것은 15,000의 마기를 가진 우리 소년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오거를 정면으로 맞춥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계속 압박합니다. 괴물이 그를 발로 찰 때까지 젊은 남자는 깨닫습니다. 그의 적은 거인의 공격조차 견딜 만큼 강하다는 것을. 그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십 개의 공격을 한 번에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오버록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려는 누구에게나 뛰어들며 그는 이미 땅에 쓰러져 있는 상대를 칩니다. 그리고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뒤에서 반격하며 주인공은 갑니다. 어디 가려고. 그리고 머리를 잡고 나무줄기에 박아버립니다. 한 오거가 그의 허리를 잡습니다. 그가 팔꿈치를 사용하게 만들면서 오거들만 남을 때까지 정말 매끄러운 연계 공격 후에 다른 곳에서 폭발이 젊은 남자의 주의를 끈다. 그는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숲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조직적인 공격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학살로 변할 수 있다. 한 교관이 갑작스러운 변칙이 나타났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즉시 임무를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숲에서 나와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그들은 숲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날 밤, 뱀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뿌리에 잡힌다. 뱀처럼 가만히 서 있는 기호는 모든 비명을 듣는다. 그리고 나무들이 지형을 바꾸면 지도는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라디오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행히 헬레나에게서 응답을 받는다. 하크럭스와 로안이 미소 짓는다. 우리 소녀는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할 수 있다. 그들이 함께 일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면 빨간 머리가 모두 같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재호는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나무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코어를 파괴해야 한다.